세미나의 주제는 100만 원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미 1천만 원을 1천만 원 정도 번 투자자에게, 아니면 1천만 원에 투자하는 사람이 1억 원 정도를 번 투자자한테, 아니면 1억 원에 투자하는 사람이 10억 원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또는 10억 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100억 원까지 번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0억 원까지 벌었고, 뭐 어떻게 10억 원까지 벌었고, 왜 당신은 그런 매매 기법을 썼고, 그런 어떤 투자 환경에서는 어떤 기법을 썼고,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냈고, 또 어떤 식으로 손실이 크게 났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미나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벌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매매 기법을, 그 당시에 어떤 그 생각을 해서 그 매매 기법을 사용하도록 됐던 건가, 아니면 어떤 식의 투자를 했더니 큰 손실이 났나,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간접 경험이 돼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낮출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매 상품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크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인데, 뭐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물하고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보면은 주식이라고 해도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마라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 투자는 100m 달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마라톤을 잘하는 뭐 황영조나 이봉주나 뭐 이런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뭐 일반인들보다는 잘하겠지만, 뭐 100m 달리기를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진 않겠죠.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벤 존슨이나 우사인 볼트나 이런 100m를 잘 달리는 선수는 뭐 마라톤을 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해도 내가 장기 투자로 하느냐, 단기 투자로 하느냐는 이렇게 종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물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보통 시스템을 안 쓰는 이제 손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을 안 하는 손매매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추세 추종이죠. 돌파 시스템을 가장 많이 씁니다. 하지만 뭐 해외 선물이나,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알고리즘, 그 HFT, 그 고빈도 매매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뭐 예스트레이더나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코딩을 바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이런 HFT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주문을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라 사실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매매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물 투자는 안 할 것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ETF나 ETN들, 뭐 인버스나 아니면 3배를 추종하는,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도 있죠. 뭐 해외 쪽으로는 TQQQ나 뭐 SQQQ나 뭐 이런 종목들요. 이런 것도 선물하고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도 꼭 옵션을 안 한다고 해도 옵션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일평생 뭐 젊은 분들은 만약 20대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100세까지라고 보면은 80년 동안 매매를 할 텐데 주식만 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모르면 주식하다가도 이제 하락 장세에 선물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물의 무서움을 이번 세미나 때도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제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다른 고수분들의 사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손익비와 레버리지라는 것은, 손익비라는 것은 간단하게 수익을 손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제 높은 손익을 거뒀다는 거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억 원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수익이 1,100억이고 손실이 1,000억이다. 주식 투자는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하죠. 근데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것은 이런 식의 손익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수익이 나고 하루하루 손실이 나는 거를 결국 수익에서 손실을 빼서 이게 손익이 되죠. 1,100억에서 1,000억 손실 난 거를 빼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니까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손익비는 1.1밖에 안 되죠. 그게 좋은 손익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런 손익비는 손실로, 그러니까 손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나는, 순손실이 나는 매매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매매죠. 손익비가 1.2 정도에서는요. 그 수익이 110억이고 손실이 10억이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데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수익은 110억이 나고 손절한 것은 1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수익이 100억이 되겠죠. 아니면 이 위에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랫분은 이제 PF가 10일, 굉장히 우수한 투자자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은 손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을 벌었다는 투자자도 위에 분은 사실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굉장히 위험한 손익비로 100억을 번 거기 때문에 올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손실이 마이너스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분은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 장세에 따라서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손익비라는 것이 결국 우상향하는 장세에서만 그 장기 투자에서는 이런 손익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손익비가 높게 나오는 것이 블루오션이고, 손익비가 이제 손실로 나오는 것이 레드, 그러니까 그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큰 거겠죠. 근데 블루오션, 레드오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인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죠.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래방 사업을 대한민국에 가장 처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현재 노래방이 돈을 번다고 해서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러면 그건 레드오션에 뛰어든 거겠죠. 이것은 똑같이 투자 상품에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장기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하고 이제 블루오션이 되죠. 그런 얘기 듣고 막판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레드오션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는 사실 개인 능력이니까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물론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훨씬 쉽겠죠. 단기 투자도. 그리고 우하향하는 데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제 사례에 따라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투자를 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손실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의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큰 수익은 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 투자, 장기 투자자는 거의 레드오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나죠. 하지만 단기 투자만 나는 한다라고 하면은 우하향, 굉장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매매는 아무래도 손매매도 추세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겠죠. 비추세 중심의 매매를 한다면 그렇겠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선무이도 비추세장에서는 레드오션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손매매가 그냥 고점 매도, 저점 매수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거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블루오션이 비추세장이고 레드오션이 추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의 투자 성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 돌파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추세장에서는 블루오션이고 비추세장에서는 레드오션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는 변동성이 커야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서브프라임 같은 그 2008년 10월 같은 경우 옵션 매수에서 굉장히 대박이 터졌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달인 11월 달에는 이런 똑같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 변동성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고변동성일 때는 계속 이제 증가되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40에서 50, 50에서 60, 70으로 되는 건데 이 변동성이 똑같이 커도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5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에서는 매수가 프리미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 전략이 오히려 레드오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옵션의 대박, 콜옵션이 몇백 배가 터졌다, 풋옵션이 몇백 배가 터졌다. 그런 시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옵션 매수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레드오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매도도 그렇죠. 1, 2년 동안 양매도를 해서 꾸준히 수익이 났다고 해도 2년 동안 꾸준히 번 수익을 단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옵션 양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이제 세미나 계속 제 매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이제 제가 입문을 했던 것이 이때입니다. 1899년. 고점이죠.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최초로 1000을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인데 주식을 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주식을 많이 하지만 이때는 대학생이 주식을 하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뛰어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굉장한 시세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더 약간 양상은 달릴 거라고 합니다. 정보의 전달이 아무래도 이때는 늦는 시대라 이 뒷북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입문했을 때 1000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징글징글하게 하락을 하죠. 93년까지 99년, 그러니까 89년부터 약 93년도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합니다. 반등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냥 우하향 장세로 봐야겠죠. 이렇게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1000이었던 게 지금 500까지 떨어졌죠. 4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000이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4년 동안 1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럴 때 장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 시기는 단기 투자가 불가능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장기 투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주식이 매수를 하면은 실제로 내 잔고에 결제가 떨어져서 내 잔고에 실제로 주식이 들어오는 것은 이틀 후입니다. 그 주식을 사면 물론 잔고에 찍히지만 그거는 가장고죠. 가상의 잔고입니다. 실제 그 주식이 내 잔고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틀 후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 잔고에 주식이 들어와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틀 뒤에 결제가 떨어져서 내 잔고에 들어온 주식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시대는 단기 투자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자의 그 투자관에 굉장한 그 선입견을 이제 심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1000에서 시작해서 50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미국 주식은 거의 이렇게 우상향이죠. 이런 주식만 하다 보면은 주식은 장기 투자만 해야 되고 장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고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투자관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시작했던 이제 한국에 이 당시는 뭐 한국 주식밖에 매매할 수가 없었죠. 미국 주식도 살 수가 없었고 뭐 선물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투자관을 갖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주식은 단기 투자로, 그러니까 짧게 수익이 날 때만 수익 가지고 있고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으면 팔아버리는 그런 단기 투자의 주식 투자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97년도에 이제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 근데 98년도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한 1억 1000까지 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수익이란 게 미미했고요. 여기에는 뭐 저는 월급을 타서 그 저축이나 적금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다 증권계좌에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6천만 원이 이거 주식으로 번 거라기보다는 뭐 생활비를 빼면은 급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때가 이제 IMF 때죠. 685로 시작했는데 종가가 376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때도 이제 376이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98년이었죠. 98년에 587까지 올라가는 어쨌든 굉장한 상승장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가는 결국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376에서 587까지 가는 시기, 그냥 98년 초였을 겁니다. 그때 1억 1000까지 자금이 늘었죠. 거의 이런 IMF라는 시기였는데도 6천만 원인데 거의 8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97년이 제가 이제 데이콤에 있었죠. 데이콤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인터넷망을 쓰려면 이제 전용선이 있어야 되죠. 네, 이 당시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통신의 선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전화의 선에 해가지고 삑 한 다음에 띡 하고서 이제 그 전화의 선에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텍스트 형태의 어떤 PC 통신에 썼던 거죠. 주식 투자도 가능하긴 했지만 거의 이제 불편했습니다. 예, 실제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막 HTS 비슷한 어떤 이제 인터넷에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이제 1999년 4월 제가 다녔던 하나로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 ADSL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가능했습니다. 즉 이제 6천만 원이란 돈이 1억 1000까지 늘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인터넷에, 그러니까 데이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99년 4월부터나 이제 그런 수준의 인터넷망을 쓸 수 있었고, 저는 회사 인터넷망에서 이제 접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98년 잔고가 이제 1억 1000이었는데 2700만 원까지 됐었죠. 이것은 이제 그때가 이 시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IMF가 98년까지 이제 한 10월, 9월까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중간 이렇게 반등할 때 이제 조금 수익이 1억 1000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요 반등 기간에.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하락 장세에도 어쨌든 80% 수익이 났죠. 그것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77까지 떨어지니 이제 주식 아무리 단기 투자를 해도 이제 상한가 투자를 위주로 했는데 상한가 자체가 이제
쓸만한 상한가 주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7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고 1억 1천에서 계속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주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저점에서 그 1억 1천만 원에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96년 5월에 선물 시장이 오픈이 됐죠. 주가지수 선물 한국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분들이 주식만 투자하다가도 이렇게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 같은 단기 투자자는 손실을 안 나는데 매매할 주식이 없는 거죠. 근데 욕심을 안 부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을 싹 보니까 선물이란 상품을 보니까 숏을 쳐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대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신문에서 이제 선물 지수 뭐 50이었던 것이 45로 떨어지면 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이런 게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선물에 관심이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선물에 눈도 안 주죠. 선물은 위험하다 하는데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요즘에는 뭐 선물뿐이 아니라 뭐 인버스 3배 ETF도 있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수의 인버스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아니면 코스피 지수의 3배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ETF 상품 이런 것도 사실 선물하고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공부를 하고 뛰어들었죠. 참 무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1천이 2,700만 원까지 왜 2,700만 원이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소 증거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매매를 하다가 계속 손실이 난 거죠. 2주일 만에 1억 1천만 원이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깨진 겁니다. 2,980만 원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문이 더 이상 안 들어가서 보니까 최소 증거금이 부족하다. 돈을 더 집어넣지 않으면 선물 그 주문을 낼 수가 없다. 정신이 번쩍 났죠. 그게 딱 2주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해서 뭐 월급을 모으고 주식으로 열심히 해서 한 10년간 모은 돈이 단 2주일 동안에 그것도 이제 선물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이 났던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 어떤 투자 인생에서는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그런 때였죠. 자산의 거의 80%가 날라갔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때는 제가 책을 썼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낸다는 것은 조금 얘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보면은 아까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이제 수익을 냈다고 그랬죠. 이때는 진짜 블루오션이었습니다. 단기 투자라는 게 개념이 이제 잡히는 시대니까 얼마나 수익 낼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97년, 98년에 이제 주식 단기 투자에 대한 투자관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갑자기 책을 냈냐 하면은 사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뭐 수필이나 아니면 여행기나 전국 규모의 어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탄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타거나 아니면 하와이 여행권에 타거나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신춘문예나 아니면 시나리오 같은 것을 썼을 때는 다 떨어졌죠. 나중에 제가 봐도 굉장히 유치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책은 또 내고 싶었고 이때 아마 정보통신기술사 연수 때문에 2박 3일로 어느 연수원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5시에 연수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사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러 나가죠. 연수원 밖으로.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너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때는 주식책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책이란 게 뭐 일본의 주식책을 번역한 거나 아니면 무슨 미국의 기술적 분석 책이나 뭐 한 5권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실전적인 책은 전무했었죠. 그래서 이건 내가 책을 써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어떤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라 뭐 그때 모인 이제 클리어 파일로 이런 어떤 주식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뭐 한 10권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할 일도 없고 이걸로 잘하면 책을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녁 이제 2시간 이틀 동안이었죠. 책에 목차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좀 실행력이 좀 빠른 편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수원 교육이 끝나고 나와서 출판사를 한 10군데 정도 이제 보냈죠. 초안하고 이제 초안해 보낸 거죠. 계획서하고. 근데 뭐 제가 뭐 증권사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뭐 통신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주식책을 쓴다 그러니까 뭐 어느 출판사가 상대를 해주질 않죠. 10군데나 보냈는데. 근데 어떻게 그 중에 한 군데 아주 중소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책을 쓴 거죠. 근데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투자관이 한 권의 책을 쓰면서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사실 99년에 그 엄청난 수익률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됐던 인터넷 시대였는데 현실은 이제 선물 투자에서 1억 1천만 원이었던 그동안 모아뒀던 그 피 같은 돈이 2,900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때 쓴 책이 이제 내궁합에 맞는 주식 투자 전략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손실이 크게 나고 좀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었고 근데 그나마 이제 이때 좀 2,700만 원이 된 것은 그때 이제 데이콤 우리사주 주식 그거를 이제 대출을 갚았죠. 뭐 하나도통신 뭐 그런 우리사주 대출이 있었는데 그때 대출까지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으로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어떤 채무가 남는 것은 너무 싫어서 오히려 돈을 다 처분하고 딱 2,7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나니까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는 손실난 것도 손실난 건데 이거를 이제 아내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혼 사유감도 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를 잡고 말을 했죠. 아내한테. 내가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2,7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제 아내는 굉장히 오히려 안도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완전히 얼이 빠져가지고 아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암이나 이런 선고를 받아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돈을 잃은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고마웠었죠. 아내한테. 이 정도 이제 바닥을 치니까 99년에는 사실 직장 생활하고 주식 투자밖에 하질 않았죠. 이때는 굉장히 회사도 바빴던 시기인데 이때는 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 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거의 뭐 목숨을 거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것을 회복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98년에 책을 쓰면서 투자관이 정립된 것도 있고 99년에 장이 굉장히 좋았죠. 575로 시작해서 종합주가지수가 2배를 올랐습니다. 2배가 오른 장이니까 뭐 지금 3,000포인트면 6,000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2,700만 원이었는데 11억 7,300만 원 수익이 나서 12억 정도 12억의 수익으로 이제 12억의 잔고로 끝이 났죠. 수익률로는 4,3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98년에 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이제 고이드라는 주가 차트 프로그램도 있었죠. 지금은 뭐 HTS나 워낙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차트 프로그램이 많지만 99년도에는 이제 아주 단순한 주가 차트, 그때는 HTS에서 차트 기능 같은 것이 없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새벽 3시까지 차트 분석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2억의 수익을 냈고 사실 훨씬 잘했던 것은 저는 2000년이라고 봅니다. 2000년은 이제 거꾸로 1028로 시작했던 주가가 종가가 504로 끝났죠.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주가 지수로 말하면 1년 만에 3000이었던 주가 지수가 1500까지 1년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죠. 한국뿐이 아니라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 다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저는 단기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16% 수익이 나서 13억 9천, 14억 정도 수익이 나서 종가 이제 잔고는 이제 26억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돈이 몰리고 단기 투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이렇게 수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기 투자, 그 당시에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상한가 폭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12%, 98년 15%, 15%, 12% 이런 상한가였기 때문에 한번 상한가가 들어가고 연속 상한가가 될 게 훨씬 컸죠. 지금은 3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잡고 연속 상한가 치면 그만큼 이제 수익 내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이 당시가 훨씬 수익 내기가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미나 일단 1편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2편은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2편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